안녕하세요. 불검잡의 불검입니다. 오늘은 많은 젊은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죠. 바로 지상파 PD입니다. 지상파 PD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지상파 PD의 현실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은 KBS 한국방송의 기획제작국 프로듀서이신 김승욱 PD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세요. KBS 기획제작국의 김승욱 프로듀서입니다. 아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자, 일단 PD님에 대해서 PD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지금까지 그 PD 참 어려운 직업을 합격을 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무슨 위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했어요. 네네. 일단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저는 원래 이과생이었거든요. 집에서 의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저는 의사가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외대 영어과를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외교관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공부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 근데 막상 이제 군 제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주변에서 외교관의 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달랐습니까?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화려하지 않았고 또 뭐 실질적으로 외교관이 하는 일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익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외국에 오는 뭐 정치인들을 수행한다든가 또 너무 또 많은 나라를 또 다니면서 또 생활도 불안정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무슨 화려한 무슨 파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업이더라고요. 그냥 공무원일 뿐이고. 네네. 전 조금 더 액티브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뭐 다른 꿈을 꿨죠.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그때 제대하고부터 이제 제 본격적으로 제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또 그때 마침 제 친한 분이 사법시험을 좀 권했었어요. 저 집에서도 또 이제 의사가 못했으니까 판검사라도 어떠냐. 사시와 PD는 좀 연결이 안 되는데요? 전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방향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갈까 하다가 또 외교관으로 바꿨다가 또 제대할 때쯤엔 또 사법시험을 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4년 동안 사법시험을 공부를 했습니다. 신림동 9년, 그러니까 신림 9동에 가서 4년 동안 제 인생의 가장 긴 암흑기를 겪었죠. 네,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나. 그러니까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창조자가 아니라 그냥 그래도 그나마 창의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왜 사시나 이런 거에 마음이 쓸리셨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셨던 겁니까? PD라는 직업이나 뭐 이런 아니요. 것들에 대해서? 세속적인 목표였어요. 제가 사법시험을 통과를 하면 뭔가 사다리를 타고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세속적인 목표. 두 번째는 어떤 정의감이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정의감이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돼서 네네. 뭔가 사회에 불의를 뿌리 뽑겠다라는 목표는 있었죠. 그런 목표도 있었지만 또 반은 그래도 내가 좀 출세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네네. 뭐 일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리 연속 떨어졌습니다. 3번을.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떨어지지 않았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지금 잘 나가시니까. 지금 뭐 PD 하니까 너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네. 그런데 사실 뭐 검사가 했어도 저는 잘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그쪽 삶도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그렇긴 하지만 잘 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인생의 쓴맛을 정말 봤죠. 정말 그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늘 매일매일 기억을 했던 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 해 뜨기 전에 가장 네, 없다. 그래서 겨우겨우 정말 운 좋게 29살에 네,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29살 때 KBS PD가 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네, 자, 그럼 먼저 PD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방송국 PD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은 기획이죠, 기획.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기획하고 그리고 어디를 갈 것인지 정하면 답사를 하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그 전에 또 리서치 단계를 거쳐요. 네네. 작가도 있고 리서처도 따로 있지만 PD도 열심히 리서치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자료조사 그리고 나서 자료조사가 돼서 이제 장소가 결정이 되면 답사를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또 인터뷰하실 분들이나 출연자들을 섭외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고 그 촬영분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후반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편집이 끝나면 색 보정을 하고 특수효과를 넣고 또 자막을 넣고 또 더빙하고 이런 일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총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D가 프로듀서의 준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프로듀서와 디렉터, 그러니까 그 원래 해외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와 디렉터가 구분이 명확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프로듀서는 말 그대로 프로듀싱을 하는 거니까 이런 예산도 따오고, 그렇죠. 어떤 기획도 하고 이런 그런 기본 업무, 그러니까 지원 업무를 주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연출은 디렉터가 있고. 네. 근데 방송국 PD. 네, 방송국 한국에 있어서의 현재 지상파 또 종편 케이블 PD는 그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PD가 된 과정을 약간 설명드렸는데 사법고시가 끝난 다음에 PD 시험을 보시기로 하셨는데 왜 PD가 그 당시엔 또 되고 싶으셨습니까? 사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나 특강 같은 데 가면 원래 PD님은 원래 PD가 되고 싶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대외적인 질문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꿈과 희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그냥 맞고 품는다 그러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PD 시험은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 PD에 대한 이미지가 연예인들과 뭐 맨날 술 먹고 놀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약간 좀 날라리 이미지 이렇게 예. 상상을 하시는데 네네. 실제 대부분의 PD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모범생들이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그런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되게 감각 있고 세련되고 또 외국에서 왠지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잘 놀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만 PD가 될 것 같아서 막상 방송국 시험 보는 건 되게 겁이 났고 실제로 또 주변에 사법시험 패스하거나 고시 패스하신 분들은 주변에 여럿 있었지만 막상 방송국 PD는 만나기도 쉽지 않고 주변에 아무도 건너도 인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되게 겁이 났는데 우연한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국 PD를 시험 보겠다고 했던 건 29이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런 방송국에 그 보도자료를 전달해주는 공보실에 근무를 했었어요. 운전병으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국을 왔다 갔다 업무 연락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방송국의 내부도 구경하고 이런데 근무하면 참 좋겠다라는 동경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막 이판사판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어차피 내가 집에서 원하고 나도 원해 뭐 이런 약간 출세 욕구 때문에 도전해봤던 사법시험이 안 되고 나서 진짜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PD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운 좋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일종의 직업으로서의 그런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정말 PD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요? 네. 제 가치관은 경험이에요. 인생을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래도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PD가 좀 그런 점에서 적합한 직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PD가 되면 또
또 좋은 점이 거제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다 만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음. 그런 직업이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항상 범죄자들만 만나는 검사보다는 네, 그래도 그렇죠. 만나서 웃을 일이 많고 또 가면 또 환영받을 일도 많고 하는 PD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국 PD다. 그 입사 시험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언론고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언론고시인데 네. 입사 전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입사 전형 저희 KBS 같은 경우에는 총 5단계로 나뉘는데요. 네네. 첫 번째 서류 전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필기 시험이 있고, 네. 세 번째 실무 면접이 있습니다. 네 번째 최종 면접, 임원진 면접이 있고요. 다섯 번째 신체 검사가 있는데요. 이 신체 검사는 거의 100%다 통과하신다고 보면 돼요. 특별하게 질병이 없는 한요. 예, 예. 먼저 쭉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쭉 네.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1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서나 뭐 토익 점수, 또 특이하게 좀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가 이런 기타 서류, 그러니까 뭐 그런 서류 말 그대로 네, 서류로만. 네, 서류로만 이제 시험을 보는데 네.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90% 이상 합격을 시켰어요. 네네. 요즘은 7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70%. 네, 이거는 항상 그때 해마다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 평균적으로 하면 한 70% 정도 합격을 한다. 자, 사전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100대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100대 1. 네. 그런데 사실 100대 1이라고 하지만 항상 실질 경쟁률은 2, 3대 1로 보시면 돼요. 아, 2, 3대 1. 네, 근데 나머지는 허수고, 아.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애들끼리 붙는 거죠. 아. 모든 시험이 다 똑같아요. 사법 시험도 똑같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 다 2, 3대 1입니다. 아, 2, 3대 1. 네, 서울대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아, 예. 어쨌든 상위권 애들끼리 경쟁이에요. 나머지 아. 반 이상은 그냥 허수. 허수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들어오는 걸로 따지면 100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에서 대략 70% 정도 합격을 네.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필기 시험이죠. 네. 근데 추가적으로 서류 전형 할 때 네. 대학이 좋은 대학이 스카이라 그래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에게 이제 상담도 받고 지도도 받았던 학생들 중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친구들 다 떨어졌거든요. 아. 연대 뭐 경영 네네. 이런 친구들도 왔었는데 드라마 PD 하고 싶다고도 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도 통과 못하고 떨어지는 특히 외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유는 뭐 한국어 능력 시험 때문인 것도 같고, 한국어 능력 시험. 네, 자기소개서 부분 같기도 한데 그 이유는 블라인드예요. 자기 이름, 그러니까 최종 면접 가기 전까지는 자기 이름, 고향, 그다음에 사는 곳, 그다음에 그러니까 출신 지역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다 학교 이름까지 네, 전부 다. 다 가립니다. 전공까지 다. 그러니까 아. 그냥 팩트만 놓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 누가 뽑습니까? 서류에서는 서류 저희 시험 감독관들이 있죠. 감독관들은 네, 그러니까 PD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PD는 PD들이 보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회비여서 그때 매년 달라지고 네. 사장 명령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옆에 사람한테 얘기도 못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 칠 때 출제위원들은 뭐 핸드폰부터 다 뺏기고 연수원에 일주일 동안 합숙 들어갑니다. 야, 연수원에. 네, 합숙 들어가서 외부하고 전혀 연락할 수 없고 아. 수능처럼 출제를 합니다. 필기 시험은 논술률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필기는 그러니까 PD 부분만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 네. 이제 2차 필기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필기에서 거의 90% 정도 떨어뜨린다고 보면 돼요. 아, 여기 필기에서 네, 9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인사부에서도 점점 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KBS는 필기에서 거의 다 뭐 걸러버린다고 할 정도로. 2차 필기에 다 네, 걸린다. 네, 네. 근데 이제 필기가 논술과 작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간 거는 방송학개론. 방송학개로. 네, 근데 방송학개론이 이제 객관식이었다가 요새는 주관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작문은 에세이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수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식이 있어요. 시사상식은 5문제 정도 나오는데 네.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요즘 가장 뜨고 있는 핫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 같은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조선 의계가 뭐냐. 그러니까 단어로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간략하게 세네 줄 쓰는 거예요. 조선 의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좀 완전 상식이네. 네, 상식이요. 시선 상식. 근데 이제 그것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아요. 대부분 다 5문제 중에 3개 맞추면 정말 잘 맞추는 거고 다 대부분 다 잘 못 씁니다. 네. 5개 다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그게 당락을 좌우하진 않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논술입니다. 논술. 네, 논술.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는가. 이게 배점도 가장 높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시험 문제가 있습니까? 논술 중에. 논술.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예능 드라마 쪽 PD 이제 감독관 들어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성공했던 드라마 김탁구.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문제를 한 2개 정도 주고 선택해서 쓰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면 김탁구란 드라마가 성공했던 요인이 뭐고 그걸 분석을 해라.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데 그 결정적인 건 뭐냐면 방송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방송에 대한 네, 문제. 그러니까 방송 그렇죠. 항상 김탁구를 안 본 사람은 못 쓰는 못 거죠. 쓰는 거네요. 네, 네, 네. 항상 TV와 관련된 그걸 당연하죠. TV PD를 뽑는 건데. 그러네요. 네, 텔레비전에 관한 문제를 나옵니다. 계속 테레비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관심도가 어느 정도냐는 걸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단언코 얘기하건데요. TV를 안 본 사람은 무조건 들었습니다. TV를 안 본 네, 사람은 그러니까 무조건 도서관에서만 공부한 사람은 네, PD 시험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네요. TV를 봐라.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막상 언론고시를 준비하다 보면 대부분 다 도서관에만 앉아 있어요. 그렇죠. 네, TV 잘 안 봅니다. 그냥 자기가 한 번 보고서 난 봤다라고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TV를 보라는 의미는 정말 열심히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내가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PD를 지원한다 그러면 KBS에서 하는 대부분의 다큐 MBC, SBS 종편부터 해서 이슈가 되는 다큐는 다 보고 해외 다큐까지 다 봐야 된다는 소리지 그냥 슬렁슬렁 집에 소파에 누워서 대충 그냥 웃고 즐기는 다 그렇게 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네, 말씀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봐야죠 TV를. 자, 그다음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네, 이제 실무 면접인가요? 네, 실무 면접인데 실무 면접은 저희 이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제를 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간략하게 기획안을 30분 정도 기획안을 써보고 가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요새는 이제 해년마다 달라요. 요새는 또 그런 PT를 없애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결국 포인트는 이제 PT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TV를 너가 열심히 봤니를 물어봅니다. 감독관, 그러니까 면접관이 5명이 들어오는데 가운데 20년차 정도 되는 20년차 이상의 부장급에 앉아 계시고 옆에 10년차 이상 그다음에 또 사이드로 좀 약간 젊은 기수들 해서 5명의 PD가 들어와요. 네네. 그래서 내 후배를 뽑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걸 검증을 하냐면 너가 얼마나 창의적이니 얼마나 그동안 너가 들어오면 얼마나 잘할 수 있니 네가 얼마나 PD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니 이 3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네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많고 얼마나 네가 상식이 많고 이거 안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예능 PD를 지원자가 오면 그래 1박 2일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얼마나 리얼하게 질문하냐면 어떤 프로그램 좋아해요? 네 1박 2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1박 2일 지난주에 봤겠네요? 안 봤습니다. 일단 점수 마이너스 100만 점. 예, 봤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어딜 갔었죠? 네, 뭐 어딜 경주를 갔었습니다. 가서 뭐 어떤 게임을 했나요? 뭐 북불복 뭐 어떤 걸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부터 공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봤다 이거죠. 자, 거기 가서 이런 미션을 수행했는데 왜 거기서 그런 걸 했을까요?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본인이 PD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때 바로 0.1초 내에 대답 안 나오면 이제 점수 바로 깎기 시작합니다. 바로 깎이시는. 그리고 그때 이번에 기획 의도는 뭐 예를 들면 그 문화재를 보는 기획이었다. 근데 본인 같으면 그 문화재 안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TV를 본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대비를 한 사람만 대답할 수 있고 네 정말 이렇게 세세한 질문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KBS PD 시험 보러 왔는데 너무 속보인다. 압박 면접이에요. 속보인다. 그냥
직장이 갖고 싶었던 거지 PD가 되고 싶어서 온 것 같진 않다. TV는 봤냐? 그래서 뭘 봤다. 네. 또 뭐 봤냐? 뭘 봤다. 또 뭐 봤냐? 뭘 봤다 해서 그거를 한 30몇 개를 물어봤어요. 아. 제가 그거를 계속 대답을 했거든요. 30몇 개를 다 대답했죠. 그러니까 다큐에 관해서는. 뭐 다큐든 뭐든 뭐 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지쳐가지고 아 됐어 TV 많이 봤네 이러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중간에 한 열 몇 개에서 멈췄으면 저는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TV를 많이 봐야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와요. 자, 그럼 PD 지원할 때 예능 PD, 다큐 PD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네, 저희 KBS 같은 경우에는 두 파트로 나눠요. 네. 예능 드라마로 해서 한 5명 이하를 뽑고요. 예능 드라마 네네. 5명. 네, 그 방송 저널리스트라 그래서 예. 시사 교양 PD를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뽑습니다. 매년 이 숫자는 변동이 있는데 대략적인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KBS 뽑는 인원이 13명에서 15명 사이겠네요. PD는 그렇습니다. PD는 네, 그렇고요. 네. 또 비자도 그 정도는 뽑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김 PD님께서는 방송 시사교양 쪽으로 가신 거죠? 네, 저는 시사교양. 네. 시사교양 쪽이. 저희 때는 드라마와 네. 시사교양 예능, 그러니까 드라마만 따로 뽑았고 3명을 네. 나머지는 다 시사교양 예능을 같이 뽑아서 본인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뭘 하고 싶니? 그러니까 OJT가 끝나면 수습이 끝나면 본인한테 선택권을 줬죠. 근데 지금은 아예 예능하고 드라마는 따로 뽑아버리고 시사교양 분리해서 뽑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지나요? 실무 면접에서는 보통 반 이상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통과한 인원의 또 반 이상을 떨어뜨리는데 그 몇 프로 떨어뜨리고 하는 거는 매년 변동이 있어요. 인원 네네네. 뽑는 인원에 따라서. 근데 대략적인 숫자를 말씀드린다. 반 이상은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10명 보면 5명 이상은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어렵게 이 실무 면접을 통과하면 이제 네. 최종 면접이 남았네요. 그렇죠. 실무 면접이 그러니까 필기가 가장 통과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실무 면접이면 최종 면접까지 가는 숫자는 총 뽑는 인원의 2배수입니다. 대략. 보통 2배수나 3배수인데 예. 3배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예. PD는 보통 2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 10명 뽑는다? 그럼 20명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20명. 20명, 네. 3배수 뽑을 땐 30명. 근데 저희 때는 2배수였죠. 네. 2배수. 네, 2배수. 그때는 면접은 누가 보시나요, 여기는? 이제 그때도 5명이 들어오세요. 가운데 사장님이 앉아 계시고요. KBS 사장님. 옆으로 부사장. 그 부사장. 옆으로 TV 본부장. 그다음에 경영 본부장이나 또 아니면 뭐 국장급. 그리고 한쪽은 이제 국장급 뭐 기획제작국 국장이나 교양국장. 네. 그러니까 사장, 부사장, 본부장 1명 정도랑 국장 2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완전히 임원 면접이죠. 임원 면접. 네. 여기서 최종 합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죠.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최종 면접은 거기까지 올라온 친구들은 실력은 다 똑같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최종 면접 들어오면 이제 본인 이름, 주소, 그다음에 학교, 과, 전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서야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에 있는 네. 어느 누구도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인사부 직원도 가려버리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요. 제출할 때는 내지 않습니까? 네, 내는 순간에 다 그 처리를 해서 아예 다 가립니다. 블라인드로. 아.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서류 점수랑 필기 점수가 끝까지 다 누적이 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제로 베이스입니다. 한 단계가 끝나면 다시 제로. 필기에서 1등해도 그렇죠. 뭐 1등해도 전혀 다시 문제 없는 거예요. 실무 면접 가도 또 다시 똑같이 평가받고. 네. 항상 운이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운칠기삼이에요. 운칠기삼. 운칠기삼.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에서는 지금 돌이켜 보면 인성을 보는 것 같아요. 실력은 다 똑같다고 보고 인성과 태도, 자세 그리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그 눈빛. 그러니까 관상을 보는 건지. 그러니까 윗 어른들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제가 그런 질문 던진 적 있어요. 사장님하고 식사 자리에서.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교양국장님이셨고 제 면접을 보셨거든요. 네네. 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뽑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보면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내 새끼를 내가 뽑는데 내가 모르겠니? 그러니까
PD로서 몇십 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공이네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15분 만에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그랬더니 5분도 길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직접 보면 알아. 근데 저도 이제 12년 차 PD인데요. 네. 지금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스텝만 뽑는다고 그렇게 면접을 봐도 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딱 눈빛 보고 딱 태도 보고 대답 몇 가지 하는 거 보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이 아. 친구가 실제로 본인이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 딱 말하는 순간에 그 친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솔직해야 된다는 네, 거죠. 매우 솔직해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건 다 걸러지고요. 말하는 목소리에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눈빛도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말을 정말 잘하고 나왔는데 떨어지거든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난 정말 면접을 완벽하게 봤어. 그런데 그러니까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거나 너무 이빠른 소리를 하거나 또 상대방이 원했던 거 예를 들면 겸손한 자세를 원했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잘난 체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최종 면접을 할 때는 정말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진솔한 모습. 네. 정말 후배 파거든요. 아, 질문에서요. 네, 정말 후배 파요. 건방져 보인다든가부터 시작을 해서 생계 네. 이상하다는 거 이런 건 안 하겠죠. 아, 그렇게까지 인신 공격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인신 공격성 질문도 많이 하세요. 아,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면접 보고 나올 때 알아요, 느낌으로. 내가 떨어지겠구나, 붙겠구나. 아,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호의를 가지시면 네. 네, 얼굴 저도 그분들 얼굴이 보이니까 느낌적으로 알죠.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알았어요. 좀 건방진 소리긴 하지만 저도 일단 나오는 순간에 그 인사부 직원이 저한테 합격하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계속 그분들을 웃겨드렸거든요. 제가 일부러 웃겨드린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웃겼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되게 진지했고 정말 솔직했어요. 예를 들면 전 대학교 때 미식축구를 했거든요. 네네. 4년 동안. 어, 그래서 이제 쿼터백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영어를 전공했지만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 네. 점수도 낮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비웃으시더라고요. 예. 야 어떻게 외대 영어과 나온 애가 영어 점수가 있다야.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을 4년 동안이나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에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야 죄송해서 뭐 될 일이 아니잖아. 점수가 이 모양인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맨 끝에 계셨던 지금 현재 사장님 조대현 사장님이 교양국장이셨는데 네. 뭐 영어과 나온다 영어 다 잘하나 나는 무슨 과 나왔는데 잘 못해 뭐 이러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대신에 이 친구는 미식축구를 열심히 했네 미식축구 했으니까 리더십이 있겠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포지션이었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드셨더라고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대응하는 게 네 그래서 전 사실 뭐 미식축구 하면서 시합도 50게임 이상 뛰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에 좀 소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정말 그 부분은 좀 후회는 남지만 뭐 대신에 얻는 것도 있었다. 그러면서 제 PR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추천하는 대학이나 네. 과나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십니까? 네, 그 대학 특강이나 아니면 이렇게 추천받아서 이렇게 주변 지인들 통해서 소개받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네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대학, 어느 과가 좋냐고 물어보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PD 사회는 저희끼리 하는 소리지만 고대 신방과가 가장 잡고 있다고 할까요? 아, 고대 네, 신방과. 가장 알아준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대 신방과를 나온 PD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이영돈 PD, 이영돈 PD. 또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고려대 신방과가 방송 3사 다 사장이었습니다. MBC, SBS, 저희 KBS까지 다. 근데 이제 저희 심지어 저희 사장님도 고대 나오셨죠. 어쨌든 고대 신방과가 전통적으로 저희 회사 내에서도 고대 신방과가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그런 건 있는데 브라인드 테스트인데 고대 신방과라고 해서 특별히 되는 그런 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이제 최종에 올라왔을 때는 신방과가 많더라 하는 말씀이시죠? 아니 뭐 최종 이렇게 통과하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고대 신방과 출신들 요새는 많이 못 들어와요. 예전에 많았는데 요새는
스카이 출신들이 저희 KBS만 해도 한때는 프로듀서의 40%가 그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스카이가 기본적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전에도 블라인드였고 지금도 블라인드지만 요즘은 대학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네, 정말 뭐 인서울 대학이 아닌 대학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카이에서 아예 못 들어오는 해도 있고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반 정도는 스카이라고 봐야죠. 아, 네, 반 정도? 는 스카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뭐 특정 대학 특정과를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 예전 전통적으로 고대 신방과가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정말로 열심히 해서 물론 고려대 가기 정말 힘든 학교죠. 정말 그렇죠. PD가 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대 신방과라. 신방과가 뭐 그래도 제일 잘 나가지 이렇게 전통이 있지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홍대 미대처럼. 근데 그렇지만 이제 뒷 얘기는 네. 어느 대학 어느 과든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 고대, 연대 가는 그 친구들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고 잘하고 머리도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KBS도 많이 왔던 것 뿐이지 네네. 꼭 그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친구들 서류 전형에서 팍팍 떨어집니다. 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실질적으로 PD를 준비한 학원은 없어요. 대신에 한겨레에서 그 글 쓰는 논술 교실은 있습니다. 한겨레. 네, 거기가 전통적으로 많이 거치는 코스죠. 아, 한겨레 네, 신문에서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아무 아니, 얘기는 홍보가 없지만 아니라 네, 지금 이거는 그 중요한 네. 정보기 때문에 네. 그 검색해 보시면 거기는 한겨레에서 하는 논술. 논술 교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본 이름까지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저희 이제 선배가 집필하신 책인데 이건 전통적으로 많이 보는 책이에요. 네.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나온 PD 후앤하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PD 후앤하우. 네. 예. PD 후앤하우라고 영어로 된 그러니까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워낙 뭐 많이들 보는 책이라 그 책을 보시면 두껍고 많이 이렇게 노하우들이 합격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책이고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뭐 몇 배는 더 훨씬 더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네네. 뭐 기출 문제도 다 돼 있고 그 책 보시면 많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 책 봤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그 어느 대학 어느 출신이 많냐고 질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PD들에는 신방과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신방과 네, 많다. 그리고 이제 네. 신방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어학 전공한 친구들 저처럼 영어, 불어, 독어 뭐 이렇게 어학한 친구들이 많고 문과라는 거죠? 네, 문과생들이 많다. 대부분이 문과고요. 예. 압도적으로 90% 이상.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국문과. 그다음에 국문과. 나머지는 이제 나눠 갖기인데 하지만 홍대 미대 출신도 있어요. 아, 홍대미대. 네, 그리고 공대 출신들도 많습니다. 아, 공대도. 네. 그 최근에 개봉했던 그 조선 명탐정 조선 명탐정. 만든 그 KBS 예능 PD 출신이시죠. 아, 지금 그렇죠. JTBC로 가셨지만 네. 그 김석윤 선배 같은 경우는 서울대 공대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공대 출신 PD들 되게 잘합니다. 이과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보는 눈도 좀 다르고 오히려 저는 PD가 요새는 신방과 출신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PD 해야겠다 그러면 신방과 가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고대 신방과를 말씀드렸지만 다들 그래요. 신방과 가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신방과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PD들이 다 그래요. 신방과 나온 PD들은 차라리 딴 거 할 걸. 차라리 어학을 할 걸. 차라리 내가 뭐 공대를 가서 전문 지식을 배울 걸.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는 PD가 요즘 살아남기 때문에 신방과는 특색이 없어요. 네,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과 나온 PD들은 오히려 나 신방과 나왔어라고 말하는 걸 약간 창피한다기보다는 좀 주저주저하죠. 그냥 그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PD가 되기 위해서 신방과를 그러니까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인들이 다 실제로 얘기하는 얘기고. 네. 4년제는 꼭 나와야 되나요? 네. 네. 그건 있군요. 네. 특히 지상파에는 4년대 출신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공부에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동아리나 뭐 여행을 가라 아니면 언어 공부를 네.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쪽에서는. 네.
KBS는 학력 제한, 나이 제한이 없어요. 네네. 근데 제가 방금 한양대 대학을 이 100%라 그랬잖아요. 네. 뽑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것처럼 KPD가 준비되기 위해서 무슨 동아리 어디에 가입해야 된다? 없습니다. 저처럼 미식축구 하다가 동아리 하다가 온 친구도 있고 여행 많이 다닌 친구가 저는 입사한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면 아. 공부할 시간이 여행 다니느라고 별로 없었나 보죠. 공부는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정말 PD가 되고 싶다고 막 떠들고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제 주변에도 있었고. 네. 잘 놀아요. 또 방송반도 하고 막 잘 놀고 뭐 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성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축이었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였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 성실한 친구는 PD 돼 있고요. 이 PD 되겠다고 막 이렇게 설치던 친구는 저 은행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을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그냥 기업체 가 있고 PD 되기가 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기업체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엉덩이 무겁게 열심히 공부하고 TV 보고 분석적으로 공부하고 논술 공부 열심히 하고 글 열심히 써본 친구가 합격을 했지 막상 놀러 다니는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험 쌓는다고 여행 다니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탐대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PD가 되기 위해서 뭐 어학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다니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거는 소탐대실이에요. 오히려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TV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정말 분석적으로 공부하고 다 책도 열심히 읽고 글도 열심히 써보고 스터디도 열심히 한 친구들이 그냥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투자한 친구들이 합격했던 거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놀기도 잘하면 금상첨화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놀기만 하면 진짜 놀게 됩니다. 자, 그럼 고시 공부하시다가 이 방송 고시를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개인적 이유로. 저는 사실 보통은 다들 스터디도 하고 혼자 공부하기 힘드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하는데 저는 정말 코너에 몰렸어요.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또 저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러셨죠? 아니 고시하는 친구가 고시방에 컴퓨터 있으면 딴짓하니까 제 노트북도 없었고 데스크톱도 없었어요. 그래서 독학만 먹고 하셨는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PC방 가서 공부했어요. 그 시끄러운 PC방에 가서 그러니까 급하니까 집중을 하게 돼서 PC방에서도 공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C방은 또 돈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중해서 돈 아끼기 위해서 막 정말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한 거죠. 집중하게. 그래서 PC방에서 공부해라. PC방에서 그런 방송도 보면서. 네, 방송도 보면서 정보도 얻으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제 자리에 그 고시 그 독서실에 와서는 이제 열심히 글을 써보고 그 글을 정말 운이 좋았던 건 저는 개인 과외를 받았어요. 자, 공짜로. 뭐냐면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제 뒷자리에 앉았던 형님이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 형님이 기자 출신이세요. 저기 뭐 잡지사의 기자로 계시다가 KBS 기자는 아니고요. 네, 그 KBS나 이런 데 시험을 보셨는데 떨어지셨었대요. 네네. 그래갖고 자기 소원이 KBS 기자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가 KBS를 본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시키고 싶어서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가 진짜 네, 운이 좋았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네,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를 앉혀놓고 제가 글을 써오면 첨삭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글을 기본적으로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간 테니스라고 테니스 잡지책 기자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다른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글을 보실 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개인 지도를 받았는데 사실 약간 PR을 하자면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글을 써서 그 형님한테 막 음료수 사다 드리면서 좀 봐주세요. 그분도 이제 고시 공부하시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점심 저녁 먹고 오면 꼭 이거 봐달라고 첨삭지도 하고. 근데 어떤 글이든지 남에게 보여주는 순간 본인의 실력이 늘어요. 내가 유치원생한테 보여줘도 실력이 늘고 보여줄 사람이 없으면 부모님한테도 읽어달라 그러고 동생, 친구 사실 주변에 없다. 그러면 정말 정말 그냥 그 단골집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한테라도 보여주는 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친구들을 좀 지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보여주는 걸 쑥스러워해요. 그런 친구들은 합격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막 연락하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빨리 합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본인의 목표가 뭐죠? 합격이죠. 합격이잖아요. 네. 근데 왜 합격하기 전에 왜 이렇게 뭘 창피해하죠? 창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실력을 늘려야죠.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가 네. 지금 들어봐도. 네.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더라도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스터디 하면서 자기랑 실력 비슷한 애한테 평가 받아봐야 별 의미는 없거든요. 사실상. 아, 스터디는 비추한다. 아니요. 그런 비추는 건 아니라 아니시고요? 그런 건 아닌데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 친구가 나에게 하는 말이 상처를 받아서 스터디를 안 하거나 막 싸우거나 막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너무 심각하게 받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글을 스터디를 하면 스터디를 하는 게 좋고요. 네. 하면서 서로 윈윈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긍정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조언자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윈윈으로 가져가야 스터디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입사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합격의 비법이 이거다. 아니면 합격에 대한 어떤 팁 같은 거 좀 있으시면. 네. 제가 볼 때는 PD가 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써야 돼요. 아, 글을. 네. 작가도 아닌데 글을 잘 써야 되나요? 당연하죠. 대부분의 PD를 글 쓰라고 그러면 상당히 글을 매력적으로 잘 써요. 아. 호감 있게. 정말 재미있게 글을. 그러니까 글은 자기 생각의 구현이고 말을 글자, 문자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말도 잘해요.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생각도 자유로워요. 사실 저희가 글이 재미없는 사람은 생각도 재미없는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을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글에 대한 누구나 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글을 잘 써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글을 잘 썼기 때문에 합격을 했겠지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했었고 글로 뭐 상을 받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쟤는 글을 잘 쓰는 애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도 글 쓰는 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글 쓰는데 두려워요. 하지만 글을 잘 써야 PD 시험에 합격합니다. 자, 가장 보세요. 중요한 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나의 창의적인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머릿속에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를 잘 쓰지 못하면 합격 못 하잖아요. 근데 글을 잘 써보려면 결국은 다작이죠. 다독다독.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지만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거를 써내야 돼요. 근데 매일 글을 써봐야죠. 매일. 근데 그거를 어떤 친구들은 누군가 주제를 주기를 기다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걷다가 그냥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보여요. 구름을 봤는데 갑자기 그냥 손오공이 생각나요. 그래, 손오공이 저거 타고 다녔겠지. 근데 손오공이 21세기에 존재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손오공 같은 사람은 없을까? 그런 사람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찾은 생각이 제 생각엔 SBS의 생활의 달인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작은 손오공들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손오공은 누굴까요? 라는 주제를 스스로 정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한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소풍 가서 그 글짓기 대회 가서 보는 구름, 진짜로 그러니까 그 뻔한 주제들 있잖아요. 네네. 나뭇잎, 가을의 향기, 엄마 생각. 이런 것들은 하나도 재미없다는 거죠. 재미없죠. 네, 그런 주제는 너무 식상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주제가 실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 생각이 나오면 너무 뻔한 주제지만 정말 쓰기 어려운 주제예요. 오히려 독특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쓰기 편한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글 잘 쓰는 요령. 지하철이라고 나왔어요. 딱 단어 하나로. 그게 지하철. 예를 들면 그 장문 주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냐면 나는 지하철이 좋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주로 이용하는데 사람들의 표정도 볼 수 있고 뻔한 얘기 쓰는 친구들 있죠. 다 떨어집니다. 뻔한 얘기. 네, 뻔한 얘기는 쓸 필요도 없고요. 그런 글은 읽어보지도 않아요. 실제 출제위원들이 글 채점하는 시간은 5분. 재미없는 거죠. 네, 재미없는 글은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주제를 바꿔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여자 꼬시는 7가지 방법.
이렇게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좀 약간 좀 저속하긴 하지만 약간 바꿔볼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맥주를 마셔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러면 되게 왜 꼭 지하철에서 맥주를 마셔야 되지? 읽어보기 하네요. 네, 근데 읽어보는데 이게 또 공익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자기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무슨 큰 에피소드가 있었다든가. 근데 친구들이 가장 재미없는 글 첫 번째. 자기의 에피소드를 정말 세상에 큰 무슨 그 가치관 양 막 주절주절 써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일기 쓰는 거죠. 일기. 가장 쓰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일기 써놓는다. 두 번째 뻔한 얘기 쓴다. 그 채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10년 차 이상의 PD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글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렇죠. 무슨 글 쓸지 앞에 딱 몇 줄 읽어보면 알거든요. 안 읽어봅니다. 물론 읽어보고 채점은 하지만 높은 점수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과 다른 그러니까 허를 뒤통수를 쳐야죠. 그래서 가장 가장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신문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신문을. 그래서 좋은 글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사설은 제가 볼 때 좋은 글들 아닙니다. 그거는 그 신문을 대변하는 그런 논조기 때문에 그거는 기자들이나 읽는 글이고요. PD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설 근처에 있는 어떤 가끔씩 이렇게 기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글이잖아요. 소프트한데 정말 재밌는 글. 기고글. 네, 기고글들. 그런 글들이 정말 엑기스예요. 그런 글들을 스크랩에서 모으세요. 그 작업을 1년 이상 하셔야 나의 글이 되는 거예요. 그 글을 똑같이 한번 써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정도 수준의 글을 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렇죠. 그 제목이라 그러죠. 소 제목을 잘 뽑으셔야 돼요. 소 제목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냥 뻔한 접근은 무조건 좋은 점수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기곡을 보고. 네, 기곡을 보고 또 책 중에서 뭐 스마트한 생각들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글들이 많아요. 네. 남들과 다른 생각을 시각으로 하게 쓰는 만드는. 책들을 많이 읽고 많이 줄을 쳐놓고 많이 이렇게 스크랩 해와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그런 과정을 한 1년 이상을 꾸준히 하루에 정말 아까 제가 도서관에 앉아서 TV 보는 시간 외에 제가 볼 때는 하루에 5시간 TV 보고 5시간 공부하면 합격이에요. 그렇게 한 2년, 2, 3년 공부하면 2년 동안 공부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언론사든 다 합격할 수 있어요. 2년 딱 잡고 하루에 난 10시간인데 5시간은 TV 보고 TV를 정말 비판적으로 보고 5시간은 앉아서 말했던 스크랩도 하고 글도 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토익은 기본입니다. 토익은 기본.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물어봐요. 토익 점수 몇 점이어야 되냐. 예. 별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합격생들 대부분이 다 900 이상입니다, 요새. 900 이상. 네, 근데 800 이상 넘으면 의미는 없는데요. 예. 합격생들 대부분 다 850에서 900 이상 받죠.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도 기본이라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네. 한국어 능력 시험도 대부분 다 뭐 750 이상은 받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근데 학점도 많이 물어보는데 학점도 3.5 이상은 돼야죠. 네. 근데 학점은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뽑아 보니까 3.5 이상이다. 아니 학점은 오픈돼요. 학과가 오픈해요. 대학과 전공이 오픈이 한다는 거지 학점은 오픈됩니다. 학점 오픈.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공부는 한국어 능력 시험과 토익과 학점은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면서 다른 글쓰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는 1차도 합격 못 할 거면서 쓸데없이 2차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800점 이하, 학점도 3.0 이하, 한국어 능력 시험도 700 이하들이 합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정말 잘 쓴 거죠, 글을. 다른 데서 점수를 딴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안정되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70%나 뽑기 때문에 웬만큼 하면 다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스카이도 떨어지고 외국 정말 유명한 대학 나온 친구들도 떨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영국 옥스포드 나온 친구도 떨어지는 걸 봤어요. 네. 그런 친구들 왜 떨어졌겠습니까? 자기소개서랑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낮았던 거죠. 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신문 스크랩 열심히 하고요. 네. TV 열심히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노트를 한 권 사세요. 노트를 2권을 사셔서 한 권은 스크랩 하면서 좋은 글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 글을 따라서 열심히 써보시고 스크랩 노트 한 권. 그 노트가 한 5권에서 10권은 쌓여야 1년 정도 지나면 쌓이거든요. 그 대학 노트 있잖아요. 스프링 노트. 네네. 그거를 사셔가지고 저는 모닝글로리 거 썼습니다. 그냥 모닝글로리에서 나온 거 두꺼운 거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사세요. 스크린 된 거. 그래서 사서 그냥 덕덕덕덕 붙이세요. 그냥 딱풀로 해가지고 붙이셔가지고 그냥 그거를 글씨도 예쁘게 쓸 필요 없이요. 그냥 막 붙이세요. 해가지고 그걸 늘 읽고 참고하시고요. 한 권은 뭘 쓰시냐면 뭘 써야 되냐면 글을 쓰세요. 글을 그냥 아무데나 써가지고 그냥 버리고 하지 말고 쌓아가는 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학 노트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매일 글을 쓰셔야 돼요. 글 쓰는 양은 한 장 정도 앞뒤로 그러니까 한 장. 앞뒤로 한 네, 장. 한 장. 그 정도가 딱 그 장문의 분량이고요. 2장이 논술의 분량이에요. 아. 근데 실제 시험 가서 감독관을 봐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양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라고 되게 많이 질문하는데요. 심적지. 그 대학 노트로 봤을 때 그냥 빡빡하게 썼을 때 반장 정도밖에 못 써요. 한 장, 그러니까 반장이죠. 반장 한 페이지. 장문은 반장만 쓰고 논술은 한 장 채울까 말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시면 네. 안 돼요. 아, 양도 중요해요. 그리고 글씨도 매우 중요하고요. 잘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락도 띄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 5줄 쓰고 한 줄 정도 떼고 또 쓰고 해야 좀 이렇게 보기 시원하게 쓰셔야 되지. 패러그래프를 나누지. 그렇죠. 패러그래프를 나눠서 써야 되지. 빡빡하게 쓰면 그거는 형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빡빡하게 쓰면 시험 감독관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저한테. 채점관이. 너 같으면 읽겠니? 읽기가 싫은 거예요. 글씨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나눠서 써주고 그 양은 최소한 논술은 한 장 반, 2장 쓰면 좋고요. 저는 참고로 4장 썼습니다. 아, 많이 쓰는 게 좋겠네요. 저는 아니요. 꼭 많이 쓴다고 좋지는 않지만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손이 좀 빠르시겠네요. 빠르고 글씨를 좀 이렇게 여자 글씨체로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좀 빨랐고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 합격한 동기들 물어보니까 전 4장 썼지만 2장 합격 쓴 애들이 대부분 평균이고 대부분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쓸데없이 4장 썼구나. 2장만 써도 합격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앞뒷면으로 따졌을 때 4장, 장문은 한 장 정도 쓰시면 되는데 많이 그 정도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쓰셔야 돼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아, 1시간 동안. 1시간 내에 그 정도 쓰셔야 돼요. 아, 네, 1시간 내에. 알겠습니다. 자,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이 이 PD에 맞는 것 같습니까? PD 생활 해보시니까. 일단 저도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도 목소리가 크고 되게 적극적이고 그거 되게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교성도 좀 있어요. 아, 예.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 많고. 정말 질문 많고 학교 다닐 때 정말 질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적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들어와서 일을 해보면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거의 반이 그래요. 그러니까 반은 뭐 활동적이고 뭐 다 그럴 것 같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PT를 잘하냐면 열정, 네, 지치지 않은 열정.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요. 또 2번째는 또 필요한 것들은 리더십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배려심. PD는 기자하고 달리 스태프들이 되게 많아요. 네. 1박 2일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드라마 가면 더 많고요. 수백 명이고 저처럼 다큐멘터리 하는 PD들도 스태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촬영 다니는 스태프야 뭐 대여섯 명이지만 후반 작업부터 해서 리서치부터 해서 작가부터 해서 다 합치면 50명이 넘어요. 그런 수십 명을 다 리드하는 게 PD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배려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요즘은 리더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체력. 네, 체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되면 못 버팁니다. 네, 체력이 좋아야죠. 아, 그 점 보면 또 그 PD 생활에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준비 과정에서 PD 준비 과정에서 유의사항 이런 거는 유의해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파면 떨어집니다. 아,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파지 마라. 네. 책도 파되 TV 앞에 있어야 되고 또 주변 관찰도 많이 하고 사람들 트렌드도 보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공부하면 안 좋습니다. 아. 월화수목금 토요일 오전까지 공부하시고 토요일 네. 오후부터는 놀아야 됩니다. 나가서 사람들 많은데 가서도 보고 PD가 어떤 직업입니까? 사람들을 재미나게 해줘야 되죠. 재밌게 하고 흥미있게 해주고. 하고 또 새로운 거를 발굴해야 되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뭐 홍대든 강남이든 나가서 사람들도 좀 보고 또 놀기도 하고 어울리고 친구들 얘기도 듣고 하고 노셔야 되고요. 일요일은 또 하루 종일 TV도 봐야 되고 또 주말에 또 재밌는 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챙겨봐야 되고 다 꼼꼼히 메모해야 됩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만들어. 아. 내가 예능 PD다 그럼 예능에 관련된 걸 다 봐야 되고 다큐다 그럼 다 봐야 되고 트렌드를 놓치면 안 돼요. 아. 뭐 주말에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 오후 12시부터 일요일 잠잘 때까지는 정말 TV를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쉬고 놀고 하고 월요일부터는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선택적으로 TV를 봐야 되죠. 다 그냥 앉아서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내 분야의 걸 찍어서 그거를 기다렸다 봐야 되고 다시 보기로 봐야 되고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시 보기 보면 됩니다. 요즘 다 뭐 무료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선배로서 당부 드리는 거지만 나이에 너무 많은 주눅이 들어있어요. 나예요. 다 대부분 다 20대 여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5, 6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네. 남자는 28, 뭐 9, 7, 8에 네. 합격을 원해요. 네. 하지만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30대 합격이에요. 아. 여성분들도 물론 일찍 합격한 친구들도 있지만 제주 삼수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재수 3는 기본입니다. 아, 기본입니까? 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지만 아, 예. 그 요즘 준비하는 친구들은 3번, 4번은 기본으로 도전을 하고요. 2번, 3번만 합격하는 건 정말 운 좋은 케이스고요. 아. 한 견에 합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특히나 전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입사한 지.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더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도 수험생들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쟁쟁한 친구들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3수, 4수는 기본이다. 그리고 실제 합격한 그 후배들을 보면 남자들은 기본으로 30이 넘고요. 특히 지상파들은. 그리고 여성분들도 30 넘어서 들어온 친구들 많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지금 29인데 막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죠. 다 그 이유까지 노려요. 근데 한 가지는 있죠. 그때까지 공부를 못해요, 대부분 다. 아. 생각해 보세요. 내 그때까지 만약 했는데 실패를 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 30 넘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고시페인도 있습니까? 이 언론 고시 쪽.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사법시험처럼 그렇게 막 40대, 50대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네네. 고시페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32, 3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는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선택이에요. 대부분 다 3년 이상 공부를 하면 이제 합격권까지 가거든요. 네. 3년 정도 공부하면 제대하고 또 여성분들은 졸업하고 공부를 하면 27, 8 남자는 29 막 30 가까워지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기서 중도 포기를 하고 다른 분야로 많이 가죠. 그래서 가서 막상 다른 분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한 2년 정도 1, 2년 지나다 보면 또 본전 생각이 나요. 그냥 그때 공부할 걸. 아. 내가 왜 포기했을까? 아. 그래서 연락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을 걸고 밀고 나가서 쟁취할 것인가. 동생이 32, 3까지 시험을 못 댔다 하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때는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죠. 현실적으로. 눈을 낮춰서 예를 들면 뭐 지상파를 가지 지상파를 말고. 가지 말고 뭐 더 낮춰서 저기 종편이나 홈쇼핑이나 분야가 많아요. 케이블 뭐 이런데 예, 그런데 도전을 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조언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부터 지상파를 목표로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20대 중반부터 준비를 하면 요새는 대부분의 합격생들 저희 KBS도 대부분 합격생들이 다 경력직입니까? 네, 그러니까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인데 네. 경력이 있는 신입이죠. 그러니까 뭐 신문사
케이블, 뭐 종편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네. 대부분 다른 데에서 경력 한 1, 2년 정도 다니면서 준비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초짜로 들어온 친구들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그럼 먼저 그 네. 사전에 네. 뭐 다른데 다니면서 오는 게 그 현실적인 오는 것도 현실적이고 네, 괜찮겠네요. 안정적인 거죠. 예를 들면 아. 제가 어디 뭐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메인 그 신문사 1년에 몇 명 정도 뽑는지? 모릅니다. 50명 이내입니다. 아. 메인 방송국, 그러니까 방송 기자와 신문 기자 다 합쳐도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거기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수천 명이겠어요. 그렇죠. 수만 명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불과 50명밖에 못 뽑아요. 그러니까 제 조언이 그런데 다니다가 일로 와라고 하는 게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이런 말이.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많다는 거죠. 거죠. 네, 그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 경쟁률은 그러니까 100대 1이 아니라 2, 3대 1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자기 실력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내공을 쌓아서 내가 그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어디 가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거지. 내가 노력도 않고 내가 정말 1, 2년 동안 신문도 안 읽고 글도 안 쓰고 스터디도 안 하고 정말 도서관 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TV도 적극적으로 보지 않았으면서 저 노력해서 열심히 해봤는데요 안 되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네. 계속 그 10% 안에 들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도전만 한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제가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다른 길을 빨리 찾으라고. 다른 길을 찾으라. 네. 그러니까 정말 노력할 거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네. 참고로 저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잠 2시간씩 잤습니다. 너무 급해서. 아까 그 얘기 안 하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네, 그러니까 대학 20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물론 미식축구 하면서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물론 제대하고는 뭐 성실히 못했지만 정말 내가 정말 이 길밖에 없다라고 그 느꼈을 때는 시간도 많지 않았고 그 정말 잠 2시간, 3시간 진짜 쪽잠 자면서 나머지 시간은 온종일 그러니까 남들이 2년, 3년 내에 할 일을 진짜 그 짧은 시간에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공부하신 거죠? 몇 기간은? 이런 얘기하면 좀 일단 1년은 안 걸렸습니다. 1년은? 네,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 강도로 따지면 그래도 뭐 2년, 3년 강도로 예, 강도를 했다는 했고요. 거죠? 또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운이 좋았겠죠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도 맞지만 전 참고로 말씀드리면 4년 동안 사법시험을 하루에 15시간씩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있어요. 공부하는 내공. 네, 그러니까 글 쓰고 뭔가 보고 이런 분석하고, 습관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저의 밑바탕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 짧은 시간에도 가능했지. 나도 뭐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정말 몇 년 동안 스크랩 다 하고 스터디하고 정말 남한테 정말 무시당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합격한 거지. 그냥 뭐 운이 다르는데 라고 운이 더 운칠 기삼이니까 운이 더 중요하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상위권 10% 안에 들었을 때 운이 작용한다 소리지 나머지 90%에서는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런 분들은 없다. 네, 없다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PD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과 PD 시험의 합격 팁 그리고 합격 비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